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꽃을 해볼 건데요. 약간 무게감이 있는 보라색 실들을 골라 놓아 봤어요. 맨 위에는 연한색이 위치할 거고, 가운데는 중간색, 맨 아래쪽에는 진한색이 위치하게 할 거예요. 하는 방법은 불용 스티치를 할 건데요. DMC 3834번 6가닥 지금 바늘에 끼워서 맨 아래쪽부터 해볼게요. 가장 진한 색이고요. 바늘이 나온 상태에서 한 땀 아래쪽에 바늘을 넣고 실 나온 옆자리로 이렇게 바늘을 빼요. 이 상태에서 왼손 검지손으로 바늘대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감아주는데요. 살살 감아야 돼요. 6번을 감을 거고, 너무 세게 감으면 바늘이 잘 안 빠지니까 살살 감아야 돼요. 이렇게 잡고서 바늘을 빼주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코일을 감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다음 옆자리로 가볼게요. 바늘 이렇게 빼고 손끝을 살짝 갖다 대고서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되죠. 6번 감고 바늘을 뺀 상태에서 불리온의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다시 중간 지점으로 또 나와서 해볼게요. 바늘대 아래쪽에 왼손 검지손을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실을 감아주는데, 실이 잘 빠질 수 있게 살살 감아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불리온의 끝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도로 넣어주시면은 이게 한 커트 한 커트 지금 3커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4번째, 여기 하는 모양이 양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차례차례 해주시면 되는데요. 불리온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스티치의 바늘 방향을 보면은 바깥쪽에서 바늘이 나와서 안쪽으로 바늘을 꽂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시 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이 감겨져 있는 상태가 바깥쪽은 약간 느슨하게 감겨져 있고 안쪽은 더 쫀쫀하게 좁게 감겨지기 때문이에요. 바깥쪽이 조금 더 퍼지게 할 거고 안쪽은 여러 개가 겹쳐지는 거여서 조금 더 가늘게 쌓여지게 하려고 그렇게 바늘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가운데에 사용하고 있는 이 중간 색깔은 DMC 3835번 6가닥이에요. 불리온 스티치를 한 개를 했을 때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맨 처음에 감기는 그 부분이 실이 더 헐겁게 감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가 더 넓게 되고, 이쪽 부분은 실을 잡아당기는 부분이어가지고 더 이렇게 가늘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거를 이용해서 가장자리 쪽은 조금 넓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을 감을 때 의식적으로 일정하게 감는다 하고 하면은 양쪽이 다 똑같은 두께로 감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장자리 쪽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여서 처음에 감는 이 부분을 살짝 느슨하게 감으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조금 더 넓게 감기거든요. 같은 방법의 스티치라도 손 감각에 의해서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불리온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괴를 뜻하는데요. 바늘대에 감은 실을 모양새가 동그랗게 만든 금알을 쌓아놓은 모습과 같기 때문에 금괴 매듭이라고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코일 스티치라고도 하는데요. 코일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에 손을 여러 번 감아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생김새를 보면은 코일 스티치하고 코일이라는 그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웜 스티치라고도 부르는데, 웜 스티치도 모양은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간 그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웜 스티치라고 불러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포르토리코 스티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마음이 쏠려서 너무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죠. 포르토리코 스티치. 바늘대에 실을 감은 형태를 보고 불리온 스티치, 코일 스티치, 웜 스티치, 포르토리코 스티치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금괴 매듭을 뜻하는 불리온 스티치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불리온 스티치는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 만큼 유럽 자수에서는 꼭 필요한 아주 중요도가 높은 스티치 방법이에요. 가장 연한 색 3836 세울로 불리온 3개를 했고, 이어서 매듭수 할게요. 전통 자수에서 매듭수라고 하는데 유럽 자수에서는 프렌치 너트라고 부르거든요. 바늘이 나온 상태에서 바늘 끝에다 실을 1번, 2번, 3번 감아서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도로 넣는데요. 바늘과 실이 마주 본 상태로 돌려야지 매듭이 빠지지 않으면서 예쁘게 나와요.
실이 나온 상태에서 바늘을 옆에다 놓고 한 손으로 돌려도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양손을 사용해서 수 놓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수도 빨리 놓고 한 손만 사용해서 그쪽 손만 무리가 가는 걸 방지해 줄 수도 있어요. 공간 채워서 프렌치 너트하고 실 끊을게요.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꽃을 해볼 건데요. DMC 3838번 가장 진한 색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했던 보라색과 마찬가지로 바늘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실을 감을 거예요. 감은 실이 엉클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바늘을 빼서 옆자리에 꽂아주면 되죠. 파란색 꽃도 아래쪽에는 가장 진한 색, 가운데에는 중간색, 그리고 맨 위에는 제일 연한 색으로 수를 놓아서 그라데이션 되게 할 거예요. 히아신스의 꽃말은 스포츠인데요. 특이한 것은 색상마다 꽃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놓은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을 뜻하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보라색 히아신스를 선물해보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가는 역할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지금 수놓고 있는 파란색은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 마음이 기쁘다라는 뜻이라는데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나의 쓰임새에 왠지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세 번째로 골라넣은 색은 제가 붉은 톤 색을 골라놓았는데요. 붉은색 꽃은 당신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머문다는 뜻이래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당신 사랑이 머물렀으니까 무언가 차 있다는 거잖아. 차 있으면은 그거는 덜어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겠죠. 가운데 사용할 색상은 3840번 6가닥이고요. 중간 지점에서 바늘 빼서 그대로 해볼게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랑이 꼭 같은 크기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죠. 그래서 붉은 꽃의 히아신스 꽃말에는 슬픔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해서 기뻤던 기억은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히아신스에는 추억이라는 꽃말이 하나 더 있어요. 빨간색 히아신스의 감성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삶이 아주 스펙타클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색상 말고도 흰색은 사랑의 행복을 말하고 노란색은 용기와 승부를 말한대요. 다양한 컬러의 히아신스 색상을 보고서 어떤 색으로 수를 놔야 되지 하고 잠시 망설였었는데요. 꽃말에 의미를 두고 수를 놓으면 수 놓는 과정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파란색 꽃의 가장 연한 색은 3841번 세 가닥으로 할 거고요.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담아 기쁨을 표현한 보라색과 나의 존재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파란색, 그리고 또 하나 골라놓은 색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빨간색을 고르게 되었어요. 꽃의 위쪽으로 갈수록 그림을 좁게 그려 놓았는데요. 불리온 스티치 이렇게 선 따라서 해주고 마지막에 여기 덜 핀 부분은 프렌치 너트로 이렇게 매듭수 해주면 되거든요.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그 안쪽 공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울퉁불퉁한 곳 사이사이에 수를 놓아서 사원형 형태로 만든 다음에 실을 끊을 거예요. 붉은 빛깔의 세 번째 꽃을 해볼 건데요. 가장 진한 색은 3803번이에요. 6가닥 바늘에 끼워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 방향이 향하게 하고요. 감아서 이렇게 불리온 스티치, 옆에 나란히 했던 꽃들과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바늘이 향하는 위치도 같고요. 불리온 스티치가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져서 포개지는 형태로 할 거예요. 히아신스 꽃 이름에는 신화가 있어요. 3명의 삼각관계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태양의 신이고 음악의 신인 아폴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는 스파르타의 미소년인 히아킨토스이고요. 세 번째 캐릭터는 바람의 신인 보레아스예요.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다 밀어놓고 히아킨토스를 만나러 스파르타를 갔대요.
아폴로는 신이고 히아킨토스는 미소년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아폴론이 더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아킨토스가 무슨 매력이 있었는지 아폴로는 운동할 때나 산책할 때나 사냥할 때나 늘 히아킨토스를 계속 데리고 다녔대요. 자기가 해야 될 본분도 있고 동성애에 빠진 거죠. 중간 색상은 3687번 6가닥으로 바꿔 끼고 계속 할게요. 아폴로는 태양의 신, 예언의 신, 음악의 신 이거 위에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폴론이 사랑을 고백한 다프네 요정은 아폴론이 싫어서 도망치다가 올개수로 변했고요.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예언 능력만 가져간 채 아폴론의 사랑은 배신을 하죠. 다프네 요정하고도 안 됐고 카산드라 공주하고도 안 이루어졌어요. 요정이나 공주하고도 안 되는데 하물며 동성애가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거는 확률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여기서 반을 뒤로 가고 가장 연한 색인 3688번 3가닥으로 할게요. 문제는 보레아스도 히아킨토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나 히아킨토스는 보레아스랑 놀지 않았어요. 왜 같이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보레아스의 성품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레이티아 요정이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제로 납치하는 사건이 있죠. 그런 걸로 보아서 성품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히아킨토스도 보레아스랑은 안 놀았던 것 같아요. 아폴론과 히아킨토스는 어느 이성 연인들 못지않게 아주 다정하게 원반 던지기를 하며 노는 중에 아폴론이 원반을 던졌는데 히아킨토스는 아폴론한테 잘 보이려고 원반을 멋지게 받으려고 하다가 원반이 이마에 맞은 거예요. 이마에 피를 흘리고 죽게 되죠. 보라색 분리온 사이사이에 38367로 스트레이트를 할 거예요. 죽어가는 히아킨토스를 끌어안고 아폴론이 명대사를 남기죠. 내 너와의 추억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또 너를 내 탄식이 아로새긴 꽃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토해냈는데요. 히아킨토스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땅에 스며드는 곳에 꽃이 폈는데 히아신스라 부르게 되었대요. 3841번 2가닥이고 가운데 있는 파란색 꽃 사이사이에 스트레이트를 할게요. 신화에서는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사이를 질투한 보레아스가 바람을 일으켜서 원반이 히아킨토스의 머리에 맞게 했다고 해요. 어긋난 감정이 비극이 돼버렸죠. 3688번 두 홀로 붉은색 꽃 분리온 사이사이에 스트레이트를 할게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명언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히아신스의 신화네요. 히아킨토스의 매력은 비극이 되었지만 히아신스의 전설은 꽃향기로 남아서 봄 소식을 전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